이런 것도 있어. 이거 아예 이 전체 화면 밑에 네모네모 이렇게 또 분할을 해가지고 이쪽에 뭐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밑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나올 영상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를 근력의 대표적인 거 하나, 글지구력의 대표적인 거 하나, 손발력의 대표적인 거 하나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영상을 3분할로 나눠서 해도 되고. 근데 난 이거 묶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팝스 자체가 이거 두 개 묶여 있으니까.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금지구력이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보라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3학년 체육을 담당하는 송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희중학교에서 3학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팝스 3부작 중에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심폐지구력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순발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첫 번째로는 순발력과 근력 근지구력이 뭘 의미하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일상에서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팝스에서 측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상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근력과 근지구력, 순발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순발력은 모두 힘이라는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근력은 근육이 한 번에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다가 근지구력은 그러한 근력의 개념에 시간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순발력은 시간이 아닌 속도의 개념을 더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근력은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크기, 그리고 근지구력은 근육이 그 힘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의 수와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힘을 쓰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부상 가능성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빠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 근력과 근지구력이 건강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순발력은 운동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일상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게 관여를 하지만 운동 상황에서 좀 더 자주 발휘되는 능력입니다. 특히 순발력은 반응 속도와도 관련이 있어서 차 사고나 체육 시간에 공이 날아오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살을 기준으로 근력과 근지구력, 순발력 등의 신체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기에는 세포부터 시작해서 신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 세포나 근육의 양과 질이 모두 증가되면서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과 같은 능력들이 눈에 띄게 향상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운동을 함으로써 뼈와 근육에 좋은 자극을 주게 된다면 이러한 성장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고 앞서 말한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더욱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순서로 이제 팝스에서 사용되는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소에서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윗몸 말아올리기, 여러분들이 시덥 윗몸 일으키기라고 부르는 이제 윗몸 말아올리기가 있고, 두 번째는 팔굽혀펴기가 있어요. 이제 여학생들은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고 남학생은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력 검사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악력 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력 검사를 올바르게 실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손의 크기에 적절하게 악력기를 조절해 줍니다. 악력기 크기 조절이 다 되었다면 손에 가볍게 쥔 채로 차렷 자세를 합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자연스럽게 벌려주고 양팔을 자신의 몸에서 살짝 떼어줍니다. 양팔을 떼어줬다면 이 자세에서 편안한 자세로 측정하고자 하는 손을 꽉 쥐어 악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몸의 움직임이 최대한 없게 해야 하며 반대쪽 손으로 악력을 측정하는 손에 도움이 되지 않게 한쪽 팔에만 힘을 꽉 주도록 합니다. 악력 검사를 실시할 때 학생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실수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손에 악력을 재는데 반대 손에 도움을 받아서 악력을 측정하는 경우. 두 번째, 자주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력을 팔의 힘으로만 재는 게 아니라 온 몸의 힘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경우. 자, 50m 달리기 출발 시에 준비 동작을 할 때 상체가 수직으로 서 있으면 출발할 때 상체를 다시 앞으로 숙이면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 준비 동작을 할 때 상체를 앞쪽으로 최대한 쏠리게 하여 무게중심이 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출발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질주 시에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전력 질주하는 구간에서 자, 마지막으로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기 직전에 많은 학생들이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의 기록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력 및 근지구력 중 악력 검사의 기록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은 다음 주먹을 꽉 쥐고 2초 동안 버틴 후 다시 펴니다. 다음과 같이 10회에서 20회 반복하게 된다면 악력 검사를 할 때 측정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철봉에 양팔로 매달려 줍니다. 자신의 힘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줍니다. 최대한 버티다가 힘이 다 풀렸을 경우 내려와 줍니다. 매달렸다 내려왔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수행하면 여러분의 악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순발력 향상을 위한 보강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점프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선 상태로 스쿼트 자세를 앉았을 때 양팔을 앞쪽으로 나란하게 앞으로 뻗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점프 한 후에 다시 원래 동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무릎이 발 앞으로 너무 나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떨어졌을 때 충격이 무릎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자에 편안하게 앉듯이 뒤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도록. 두 번째는 카프레이즈라는 동작입니다. 이것은 종아리 뒤쪽에 있는 일명 비복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운동인데요, 벽 쪽에 손을 짚고 뒤꿈치를 위쪽으로 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이때 올릴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림으로써 종아리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이 갈 수 있도록 옆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번에 심폐지구력에서 말씀드렸던 줄넘기 2단 뛰기도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트레이닝 방법입니다.